테크로 바라보는 경제 시사 토크쇼. 상대와 이타코는 테크토크가 하고 싶어서 텍톡의 이타코입니다. 텍톡의 상대입니다. 애플이 올해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애플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이 애플이 매년 이제 자신네들의 새로운 하드웨어라던가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아이폰 발표 없이 진행한 그렇죠.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2012년도에 아이폰 5를 발표할 때, 이제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했던 거가 약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이제 전통이었죠. 전통으로 그렇죠. 이어졌는데, 이제 9년 만에 아이폰 발표 없이 하드웨어는 아이패드와 애플 워치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발표에 관련된 부분은 유튜브라든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아마 많은 리스너분들이 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하드웨어 전문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새로운 걸 낸 게 없어서. 그렇죠. 네. 애플 워치도 간략히 얘기해드리면은 그냥 애플 워치 6? 6번째 모델을 냈고 거의 달라진 게 크게 많지 않아요. 혈중 상수 포화도를 체크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다음 추가된, 그리고 또 원래 기존의 베젤 자체가 이렇게 기존의 스트랩이랑 좀 다른 베젤이었는데, 스트랩이랑 통일된 베젤이 새롭게 요번에 디자인이 나왔다, 이런,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게 나왔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가는, AP가 조금 더 진보된 AP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맥북 수준의 AP를 넣었다. 이런 얘기 말고는 크게 없어서. 네. 진짜 정말 매니아신 분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흥미를 가질 만한 소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발표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냥 언컨택트로 했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컨택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이거는 사실 삼성이라던가 그 이전 발표에서도 많이 차용됐던 방식이라서. LG 같은 경우도 지난번 E5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익숙한데, 저는 사실 이번 발표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고, 정말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몇 년 뒤에는 분석할 수 있는 게, 구독 모델 중심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재편을 하겠다라는 게 좀 보였거든요. 이번 그렇죠. 발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오늘 텍톡에서는 이제 그 중심으로 구독 모델,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돼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석들을 보여준 거를 이번에 같이 테크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하면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피트니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운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이거는 펠로톤이라 미러가 잘 나가니까 배 아파가지고 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애플 TV 플러스라던가 그 다음에 애플 뮤직, 그 다음에 아케이드라고 해서 이제는 게임 관련된 그 서비스예요. 맞아요. 이것도 구독 모델인데 이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까지 해서 이거 하나의 그 묶어버린 서비스예요. 번들로. 하나의 번들로 이제 묶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번들로 묶어버려서 이제 각 서비스를 개별로 구독하는 것보다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맞아요.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게 이제 애플 원. 이렇게 맞아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플 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발표 때 애플원을 한다고 그렇죠. 좀 약간 흘리긴 했죠. 그게 나왔는데 이 피트니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조금 예상치 못하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이 신기했던 것 같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펠로톤, 그 집에서 사이클을 타면서 구동 모델,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랑 그렇죠.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구동 모델을 탑재한 그 펠로톤과 그다음 룰루레몬이라는 그 요가복 업체에서 미러라는 그런 거울 같은 형태에서 요가라든 아니면 권투라든 이거를 구독해서 할 수 있는 그 미러, 그 두 가지가 요새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펠로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언택트로 하는 운동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그거에서 사람들이 수요도 많아지고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웨어러블 쪽이나 운동 쪽에도 특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던 애플에서는 당연한 수준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피트니스 플러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트니스 플러스의 경쟁사는 이제 펠로톤과 미러 같은 약간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기들이나 스타트업이 서비스가 될 것 같고, 그런 스타트업들도 지금 구독 서비스로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이제 구독 모델도 같이, 결제를 해야 돼서, 이제 거기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이제 운동을 같이 하는 형태인 건데,
피트니스 플러스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플러스에 구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운동 컨텐츠를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한 10가지 운동 정도가 지금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사이클링, 댄스, 러닝머신 걷기, 그다음에 뛰기, 근력 운동, 코어 운동, 그다음에 인터벌이라 그래서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다음에 로잉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한도전에서 한때 그 로잉 하는 게 있었잖아요. 로잉 머신. 네, 로잉 머신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있었고, 좀 비싸긴 합니다. 네. 그거. 그다음에 정리 운동이라고 하면 스트레칭이나 쿨다운하는 운동까지 해서 그냥 10가지 카테고리의 운동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 또 재밌는 게 운동에 맞는 음악을 같이 셀렉션을 해서 애플 뮤직이랑 그 연동을 해서 음악도 같이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 피트니스 플러스가 좀 아쉽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펠로톤이나 미러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지도해 주는 게 많대요.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이키 앱 같은 거에서도 이걸 제공하잖아요. 약간 그 정도 수준이어서 약간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조금 맞아요. 있고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펠로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반이 뭐였냐면은 이미 미국에서 많이 활용한 GX 그쵸. 관련된 거니까 같이 실시간으로 운동을 하면서 같이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나의 동기부여가 더 강해지고 거기서 나의 어떤 운동에 대한 성과를 같이 하겠다 이거인 거고. 그쵸. 물론 펠로톤도 미러도 컨텐츠도 있습니다. VOD 같이 내가 그냥 이미 녹화 영상이 되어 있는 걸 따라하거나 같이 운동을 할 때 활용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소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펠로톤이나 미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간과 이미 녹화되어 있는 영상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트니스 플러스는 지금은 이제 그 운동 녹화된 것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재밌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운동을 할 때 그 녹음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같이 운동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힘내더라.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멘트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시간으로 운동할 때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건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미 또 애플 입장에서는 피트니스 플러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애플 워치라던가 애플 TV 플러스라던가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어요. 애플워치 얼마나 팔았는데 지금 거의 이 애플워치 웨어러블 쪽에서 한 50-60% 이상 점유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기계는 사람들이 한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그냥 이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연결이 되는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나온 거죠. 네. 물론 뭐 애플워치가 없어도 피트니스 플러스를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치. 애플워치를 갖고 있으면 이제 더 사용하는 왜냐면 거고. 핵심은 그거거든. 결국은 그 몸에 있는 이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웨어러블이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 상태를 계속 심장 트래킹해가지고 박동수라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가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유튜브 홈트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웨어러블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피트니스 플러스에 그 섭외되어 있는 강사들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을 네임드. 많이, 진짜 네임드들로 많이 섭외들 하고, 그래서 가격은 지금 미국 내 구독료가 한 월 9.9불, 99달러 정도 돼서, 한 연간으로 하면 79.9달러로 되어 있거든요.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쪽은 보통 언택트,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언택트문으로 바뀌면서 학원 강사들이나 뭐 강사들 같은 경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또 이쪽 이 홈트 쪽에 터진다 보니까 이런 쪽 강사분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렇죠. 엄청 기업들에서 엄청 찾을 거 아니에요. 계약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컨텐츠 뭐 수수료나 이런 거는 계약 조건으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기업만 얘기하지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이 홈트 한다는 회사들 엄청 많을 거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네임드 탔고 하면은 몸값 계속 올라가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이제 수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또 비용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 좀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월에 4.99달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월 9.99달러니까 약간 2배 정도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싼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애플 TV 플러스가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싼 게 아닐까. 그건 그래요. 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플러스는 이제 좀 그런 의미에서는, 얘네들이 구독 서비스로 가겠구나. 구독 경제라고 이제 표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구독 경제로 그래 가겠구나를 보여준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애플워치가 이번에 SE 버전이 나왔잖아요. 이제 보통 애플에서 SE 버전은 약간 보급형,
그냥 좀 약간 갤럭시 Z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좀 가격도 좀 낮고 좀 기능은 적긴 하지만 또 충분히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거 같아요. 그거 맞고 애플 원 같은 경우 이제 번들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기는 하지만 애플 뮤직이라든가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개별 서비스로 구독을 해야 새롭게 되거든요. 나왔죠. 네. 근데 그게 또 재미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봤을 때 서비스 부분이 전년 대비 올해가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제품 하드웨어를 팔았을 때 전년 대비 상승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서비스는 앱스토어 수수료 들어가죠. 네, 네. 뭐 그건 그렇죠. 에픽 게임즈랑 네. 싸운.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서비스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SE 버전들이 전체적으로 네네.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하드웨어는 그냥 이제 뿌리는 수준이 되는구나. 정말 저렴하게 거의 마진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뭐 물론 아마 그래도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마진이 좀 있긴 하겠지만 마진은 예전보다는 많이 안 가져가면서 그냥 서비스에서 계속 극대화를 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로 이제 어떻게 서비스의 비중도 높아지고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원가도 적게 들고 마진이 훨씬 좋으니 맞아요. 이쪽으로 이제 시장을 넓히려면은 결국은 우리 쪽 왜냐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막 안드로이드처럼 여러 그런 디바이스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 제품이 들고 있어야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해야지 자기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앞 단계인 그 하드웨어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SE 모델을 여러 가지로 그렇죠. 내면서 아니면 진짜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정말 보급형으로 맞아요.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몇 년 전에 뭐 애플의 SE 버전도 내면서 팀 쿡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어요. 저 예전에 애플이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 좀 하드웨어 넘버원 기업이고, 약간 그 독고다이 네. 마이웨이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 그리고 약간 프리미엄 그런 전략이 정말 잘 먹힌 기업이라는 그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던 그렇죠, 게 그렇죠. 애플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팀 쿡은 더 멀리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서비스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 애플 제품의 그 하드웨어가 많이 더 보급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약간 보급 라인이 나왔었던 것 같고 이 올해 발표가 약간 그런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방향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아마존 부러웠겠지. 아마존 봐봐. 아마존 결국은 아마존 프라임으로 몇억 명씩 가입돼 있어가지고 돈이 쭉쭉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거 분명히 부러웠을 거예요. 저거 정말 매력적인 BM인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디바이스가 저 정도가 아니니까 확보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솔직히 저도 이 구성 있잖아요. 애플은 솔직히 구성이 솔직히 말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플 뮤직 말고는 솔직히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인 게 예를 없어요. 들면은 또 뮤직 쪽도 솔직히 말하면 스포티파이가 글로벌 1등이잖아요. 솔직히 보면 애플 TV 콘텐츠 없지. 애플 뮤직 그냥 뭐 2등 사업자지. 그다음 아케이드 요새 쏟아져 나오지. 그다음 아이클라우드 누가 써? 그거 봤을 때 솔직히 매력적이지 않은데 제가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이런 쪽 방향성을 갈 거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도 고도화해 가야죠. 아직은 이 컨텐츠면 솔직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 기업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죠. 이제 전체 매출은 아직은 20% 정도밖에는 차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 고도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말 숙제로 남아있어. 아직 멀었는데 최소한 이제 기업의 전략을 이쪽으로 잡은 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구독 서비스는 기업한테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여기 보면은 월 14.95불을 내야 되는데 애플 원 같은 경우. 네. 그럼 내가 핸드폰이 비싸게 50얼마짜리 내 건 그나마 싼 건데 사고 또 매달 이렇게 내야 돼?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기능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굳이 이거를 다 써야 되냐? 나름 이거를 다 쓰다 보니까 번들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애플 TV, 애플 뮤직,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합치면 원래 실제로는 뭐 30불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할인해서 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니네 소프트웨어 더 한다고 뭐 니네가 돈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봤을 때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BM 모델은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컨텐츠의 퀄리티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더 정말 매력적인 컨텐츠를 누가 갖고 오냐. 이거는 뭐 OTT 어떤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아마존 프라임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존 프라임 하면은 아마존 쇼핑할 때도 그렇죠. 뭐 배송도 빠르게 해줘. 그다음에 아마존 뮤직도 들을 수 있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볼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한번 거의 그냥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끄는 거야. 이것만 끊으면 정말 재밌는 거 다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네핏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렇죠. 아직 애플은 이게 좀 부족하다. 저도 방향성 아직, 건 좋지만 아직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저도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또 앞으로 다른 서비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라는 게 애플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죠, 장점이라서 특히 웨어러블 애플 워치라던가 아이폰이라던가 뭐 패드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큰 인프라를 이미 갖고 구축하고 있어서 진짜 좀 잠깐 위험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우리의 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 하나하나를 다 번들로 붙이는 게 아닐까. 스마트폰 샀어. 근데 처음에는 뭐 용량이 그러니까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용량이 뭐 10기가밖에 안 돼. 20기가 늘리려면 옛날에는 이 하드웨어 자체를 더 구매를 해야 됐는데 비싼 걸로. 근데 이제는 그냥 용량 올려주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저희도 유료 결제하고 금액을 더 내면은 클라우드 용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붙이든 더 심하면은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이제 유료로 하는 거야. 문자 메시지 유료는 이미 카톡에 있어서 상관없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붙이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엔 경쟁사가 너무 많아. 안드로이드 진영도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 애플이 애플 생태계가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양아치 짓 하기 시작하면 근데 또 십몇 년 동안 양아치 짓 하면서도 앱 등이 나처럼 이렇게 애플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좀 그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뭐 모든 가능성은 뭐 열려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까 잠깐 뭐 다른 뭐 아마존 프라임이 되게 부러웠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테슬라가 좀 이거는 비슷한 계열이 있어요.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전기차이잖아요. 이제 전기차가 뭐 넥스트 스마트폰이다. 이제 스마트폰처럼 이제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전기차다라고 했는데. 넥스트 플랫폼이죠. 네.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차량 자체도 사실 뭐 여러 지원을 받아서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긴 하지만, 패키지를, 소프트웨어 패키지 하나 파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미국에서 한 $8,000 정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900만 원에 파는 거래요. 근데 그게 운전 보조 소프트웨어 패키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없어도 테슬라 차량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운전자분들이, 그다음에 테슬라 소유자분들이 이 900만 원짜리 패키지를 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 테슬라 모델 3에서도 모델마다 가격이 좀 다른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썬루프가 달리고 옵션이 달라지면서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여긴 그게 아니라 가격을 좀 더 비싸게 하면은 뭐 안에 있는 부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로서 뭐 주행 거리를 조금 더 길게 해주고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폰 얘기할 때도 그런 아이폰도 아니고 이런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보고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는 전체적으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너무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를 내면서 아예 그냥 구독 경제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사티나 나델라 형님이 한 거죠. 네. 잘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구독 경제에 대한 거는 테크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고 애플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는 하드웨어로 판가름하는 시대는 확실히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서비스 쪽이나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중심으로 또 이번 발표를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이폰이 싸지는 그날까지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애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으셨으면 저희 좋아요 눌러서 칭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